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학과 우민영입니다. 모의 수업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무역과 글로벌 경영 단원의 2단원인 세계경제환경, 그리고 그 가운데 소단원으로 2단원, 3단원인 경제통합과 우리나라의 FTA 현황 부분에 대한 모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모의 수업 진행에 앞서 옆에 있는 얼굴이 나오는 화면 웹캠이 다소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오늘의 무엇을 배울지 목표 수업 내용을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경제통합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특히 경제통합 부분 안에서는 경제통합의 의의, 경제통합의 형태, 주요 지역 경제 통합체를 보며 우리나라의 FTA 현황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FTA가 추진하는 그런 정책 부분,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때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FTA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슈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경제통합입니다. 경제통합 부분에서는 먼저 경제통합이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네,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혹은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해관계 안에 있는 국가 간의 동맹을 결성하여 이에 가입한 회원국들 사이의 교역에서는 관세 및 기타 무역 규제를 완화 혹은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 경제통합에서는 무엇을 완화 혹은 철폐한다고 하였죠? 네, 첫 번째는 관세, 그리고 기타 무역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였죠. 네, 이 경제통합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PPT에 보시면 총 4가지로 정리를 해 두었죠. 먼저 첫 번째, 어떤 시장? 단일 시장을 형성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역내 회원국과 역외 비회원국 간의 차별이 존재한다. 세 번째, 회원국 간에는 호혜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때 호혜주의가 무엇일까요? 네, 호혜주의라는 것은 양국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익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최애국 대우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경제협력, 특히 무역장벽 제거에 우선 초점을 맞춘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경제통합의 효과로는 크게 6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볼게요. 총 6가지를 이렇게 집어 놓았죠.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역 창출에 효과가 있습니다. 무역 창출의 효과는 회원국 중 생산비가 싼 국가로 생산이 대체됨으로써 무역이 증대된다. 무역 전환 효과도 있죠. 생산비가 낮은 비회원국에서 수입되던 상품을 생산비는 높지만 관세 인하와 철폐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진 그 회원국으로 수입이 바뀌니까 전환 효과도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소비 효과입니다. 경제 통합으로 인한 차별 과세로 상대 가격이 변동하여 소비 유형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는 생산 효율성 증대 효과입니다.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효율적인 자원 이용이 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역내 경제의 효율성이 증대된다인데요. 역내 시장에 경쟁이 치열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에 그 비효율적인 산업이 도태되기에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부분인데요. 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통합의 형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표에 먼저 보시면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지요. 여기 부분에 가서 보면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 이를 각각 어떤 것을 포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총 나누었습니다. 가장 작은 범위를 포함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자유무역협정이죠.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을 포괄하는 것은 완전 경제 통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유무역 협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자유무역 협정은 이와 같아요. FTA라고도 하지요. 가장 작은 포괄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단계로는 관세동맹, 그 다음 단계로는 공동시장, 그 다음 단계로는 경제동맹, 그 다음으로는 완전 경제 통합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옆에 오른쪽에 있는 설명은 한 번씩 읽어보면 그냥 좋을 것 같고요. 중점으로 봤으면 좋겠는 부분은 이 왼쪽에 있는 포괄 범위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관세 인하랑 수량 제한만 철폐됐는데 비회원국에 독자적인 관세가 적용이 된다. 나머지도 다 포함되지만 자유무역 협정의 특징이 주로 드러나게 되지요. 특히 완전경제통합 같은 경우에는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 가서 보면 이 경제통합 형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총 5가지의 이제 모든 것을 포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잠깐 여기서 깜짝 퀴즈. 가장 적은 포괄 범위를 이제 가지고 비회원국 간에는 각국이 독자적인 무역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는 무엇일까요? 네, 자유무역협정 FTA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주요 지역 경제 통합체입니다. 여기 부분 볼게요. 여기가 지금 세계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정말 많은 이제 경제 통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도 이렇게 네, 형성되고 있지요. 이는 이제 주요된 것만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외하고도 정말 많이 있다는 것 또한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되게 친근하게 볼 수 있는 부분 있지요. 여기 보면 유럽연합 EU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에 유럽연합 EU라고 되어 있죠. 여기 부분은 정말 현재 경제통합의 분류 중 경제동맹의 단계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진짜 관세를 포함한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이제 영내 회원국에게는 이제 생산 요소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가장 강한 경제 통합체라는 것을 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데에선 적용되지 않지만 이 유럽연합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는 27개국,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네, 이때는 유로를 공동통화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에 여기 있는 유럽연합 EU는 모두 다 같은 화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꼭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세안도 되게 자주 뉴스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에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씩 이 나라가 이쪽이겠구나, 이쪽이겠구나 한 번씩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FTA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왜 근데 우리나라는 FTA를 맺을까? 이 부분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왜 맺냐면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FTA를 맺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라는 것을 또 함께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식으로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FTA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이게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그런 뉴스를 가져오면 좀 더 흥미를 가지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어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의 우리나라도 FTA를 맺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한중 FTA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뉴스 제목은 한중 FTA로 대한민국이 얻는 것과 잃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짧은 영상이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정대로 한중 자유무역협정,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연내 발효가 되면 최근에 부진에 빠진 우리 수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반면에 일부 중소제조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수출품 950여 개, 중국의 수출품 4,120여 개의 관세가 바로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패션과 화장품, 고급 식품 등 소비재 품목의 대중국 수출이 늘고 교역 규모 확대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 관련 일자리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내 발효로 관세가 한 번 줄고 한 달도 안 돼 내년 1월 또 한 번 인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역 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의 개선에 있어도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하지만 일부 중소제조업체들의 타격도 예상됩니다. 우리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는 품목이 많은 데 비해 중국은 10년에 걸쳐 조금씩 철폐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가 중국 농산물의 유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은 10년까지는 수천억 원 감소하고 20년 후부터 1조 원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야가 마련한 대책에 대해 중소제조업체들은 위급하다는 반응입니다. 상생기금을 설치를 해서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인들도 그 기금의 지원 대상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FTA로 피해를 입을 중소제조업체들을 위한 피해 신고센터 등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예정대로 한중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을 보면 되게 우리가 친숙하게 뉴스에서 한 번씩은 들어볼 법한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나라는 다양한 나라와 이렇게 그 FTA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칠레에 빨간색 이렇게 네모를 쳐놨죠. 그 이유는 최초의 FTA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았어요. 먼저 FTA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여기 보시면 2004년 나와 있죠. 2004년부터 이제 정부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FTA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FTA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FTA의 주요 내용에는 먼저 첫 번째는 관세, 원산지 규정, 서비스, 투자 자유화, 정부 조달, 무역 규제, 비관세 장벽, 분쟁 해결 등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국가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국가는 어느 것들이 있나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국가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았죠. 여행할 때만 이렇게 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새롭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나라들과 함께 FTA를 맺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본 뉴스에서는 중국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에 중국도 있죠. 그리고 이 FTA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협상을 통해 개정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재미있게 한번 뉴스 같은 거 나오면 여기 있었는데 하면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한번 퀴즈를 내볼까 해요. 어떤 식으로 퀴즈를 내볼까 하냐면 한 단어로 말씀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경제 통합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양국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익을 주고받는 원칙으로 서로 같은 수준의 우대 조치를 승으로 인해 무역을 확대할 목적으로 취해지는데 이제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렀죠? 앞서 말한 바 우리는 호혜주의 원칙이라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예시로 아까 최애국 대우도 말해줬었죠. 그리고 경제통합의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였어요? 네, 6가지로 한번 살펴본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경제통합의 형태로도 5가지를 봤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작은 범위, 한 가지의 동그라미, 표 가운데서는 한 가지의 동그라미 부분을 가지는 이제 형태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자유무역협정이었죠. 여기서 보면 이제 영어로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무엇에 대해서 보았나요? 맞습니다. Free Trade Agreement 해서 FTA로 배웠었죠. 이거와 자유무역협정은 같은 것이라는 거 우리가 가끔은 헷갈릴 수 있더라고요.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지역 경제통합체에 대해서 보면서 공동화폐까지 가지는 곳이 있었어요. 가장 강력하게. 어디였죠? EU였죠. 네, 우리가 EU도 한 번씩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마지막이죠. 우리나라 FTA 보면서 우리나라와 최초로 FTA를 맺은 국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였죠? 네, 바로 칠레였죠.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부분, 소단원 4단원을 보려고 하니까요. 한 번씩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어떠한 경제 이슈들이 있을까, 어떠한 경제 환경에 처해 있는 걸까 살펴보면 매우 유익한 수업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